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4일 일요일입니다. 날씨는 흐리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좀 예전같이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도 지금의 전세 사기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수입이 감소해서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이제 발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의 이제 통제,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지금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전쟁은 첨단 기술에 의한 정보 기술이 포함된 정보 미래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공상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워즈인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공상 전쟁 영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는 사람이 직접 육박전을 하고 총칼을 들고 탱크를 밀어붙여가지고 싸움하는 시대는 이제는 체인저가 됐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전쟁에서도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첨단 기술, IT 정보 기술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누가 정확하게 정보, 누가 정확하게 신속 정확하게 위치 파악, 신속 정확한 발사, 정확도, 그 다음에 최첨단 IT 정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이제 무인 전쟁 물자, 무인 전쟁 무기가 등장하면서 정보와 그 다음에 정보 기술, 통신 기술, 그 다음에 위성 기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미래의 전쟁은 그런 시대로 이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어느 나라가 많이 확보하느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미래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뭐 탱크를 수천 수만 대를 많이 만든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군사 대국이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IT 첨단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압도적인 그 정보 기술, 위성 기술, 그다음에 무인 전쟁 무기를 많이 확보한 나라.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려면은 그 적군이 무슨 활동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첩보 수집이 중요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첩보, 그게 말하자면은 최신 IT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그 전쟁의 첩보 기술을 누가 더 정확하고 빨리 확보를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그 무인 전쟁 무기를 적재적소에다가 발사를 해가지고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최첨단 그 무인 전쟁 무기 기술이 앞으로 미래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핵무기도 앞으로 핵무기가 핵무기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에 돼 있지만은 앞으로 핵무기 같은 경우에도 발사되는 각종 기술로 그 무기의 원래 대로의 목표대로 가지 못하게 혼란을 주는 새로운 무기가 이제 발달이 되게 되면은 뭐 어느 지역을 타격하려고 미사일을 쐈는데 엉뚱한 지역이 가서 떨어진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미래의 전쟁에는 최첨단 정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무기들을 완전히 혼란을 유도하는 난수표 같은 혼란을 유도하는 그런 기술이 압도적으로 앞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완전히 전 세계를 제패하고 패권국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사일을 쐈는데 도리어 이제 다른 나라를 쐈는데 도리어 그 미사일이 부메랑이 돼 가지고 자기 나라에 도로 가서 떨어진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기술이만 있다면은 지금의 핵무기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제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뭐 전 세계에서 이제 미래의 전쟁은 정보전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무인 전쟁 무기를 이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간다. 그런 이제 전쟁이 되겠지만은 경제 제재도 지금에 하잖아요, 서로. 국제 간에. 그래서 옛날에는 실크 로드라고 이제 했는데, 실크로드라는 게 그게 이제 양탄자라든가 뭐 실크라는 게 비단 종류의 그런
옛날에 그 중국에서부터 유럽 그쪽으로 이제 뭐 육로나 뭐, 그 다음에 그 저기 해로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무역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실크로드라고 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일대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일자, 띠대자, 그 다음에 하나 일자, 길로자 해서 일대일로. 옛날에는 실크로드라고 했지만은 지금의 이제 그 말을 바꾸어서 요즘에 쓰는 말로는 그 대체 용어가 일대일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실크로드, 그러니까 일대일로의 국가들과 그 많은 그 수출 수입으로 무역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은 국가들이 이탈을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많은 그 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로나 그 다음에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에서 유럽 간 그 수입 수출을 하게 하는 그 동참하는 나라들이 많은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도 그 수출 수입 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그 경제 발전에 상당한 지장이 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요즘에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완전히 그 이제 완전히 그 편중된 그 양극화가 된 그런 양극화가 된 이제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가장 그 우호 국가인 러시아 이런 국가들하고 더욱더 그 경제 수출 수입을 더 높이 이제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외국에서는 또 경제 제재를 또 뭐 러시아인데도 경제 제재하고 중국에도 한다. 그런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밀착되는 경제 관계가 형성된다. 그게 우리가 국제사회가 생기고부터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밀착 경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은 우리가 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은 효과가 없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그 큰 국가들이 수입 수출을 밀착형 경제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만일에 그 경제 제재가 효과가 없고 잘 살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보란 듯이 잘 살고 경제가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경제 제재를 하는 나라들이 결국은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반대도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난날에도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경제 제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완전히 그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기축통화도 이제 거의 한 80% 이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아서 이제 뭐 기축통화도 이제는 뭐 세계 질서가 잡히지 않고 각 나라마다 그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나라 돈으로 국제 무역
결제 대금을 결제를 한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으로 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 세계가 완전히 이제 경제 질서가 지금 혼란스럽고 무너지는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미래의 전쟁은 무인 전쟁 무기들로 전쟁을 하고 바로 그 첩보, 정보 수집, 정확한 그 무인 전쟁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최첨단 첩보 기술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미래의 전쟁은 승패를 좌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경제 제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압도적인 그 기술력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전쟁에서 첩보 기술입니다. 우리가 위성에서 GPX를 이용한 최첨단 정보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게임 같은 것도 다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제 움직임, 여러 가지 를 잘 볼 수 있고, 정보력이 압도적으로, 정보력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하면은 미래 전쟁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좌우됩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미사일로 핵무기를 탑재해서 발사를 한다고 해도 그 통신 기술의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첨단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발사된 그 핵무기 미사일이 도리어 발사한 나라에 되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또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지금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최첨단 그 정보 기술입니다. 그런 걸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전 세계의 경제 질서, 전 세계의 기초 통화 질서 이런 것도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전 세계를 압도적으로 관장을 한다면 세계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기축 통화도 제자리를 잡고 국제 질서도 예전처럼 다시 질서가 회복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기술을 압도적으로 이제 보유한 나라들이 그게 유출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전에도 핵무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딱 한 나라만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자꾸 그 핵 개발 기술이 자꾸 유출이 돼 가지고 산업 스파이, 군사 기술 스파이들이 전부 다 그 정보를 빼내 가지고 여기저기서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최첨단 그 정보 기술도 그런 식으로 이제 유출이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보안을 철저히 해서 그런 기술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이러한 국제 무질서한 이런 국제 질서가 오지 않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느 나라가 뭐 부도난다, 뭐 어느 나라가 부도난다, 뭐 얘기가 많잖아요. 뭐 시,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를 봐서라도. 그래서 뭐 경제 제재는 뭐 서로 이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과연 경제 제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보란 듯이 경제제를 해봐라.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2자릿수를 유지하고 잘 돌아가고 잘 산다. 그런 것을 보이면은 경제 제재를 하던 나라들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보니까 뭐 뉴스를 보니까 그 실크로드 에 이제 경제 협력을 하던 나라들이 이탈을 한다. 그게 이제 1대1로라고 합니다. 제가 한자 한문 학자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일자가 한일자다가 띠레자, 그 다음에 한일자다가 길로자입니다. 그럼 1대1로, 그게 바로 실크로드의 새로운 개념의 단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동조하던 나라들이 이탈을 하게 되니까 중국에서는 경제 위기가 온다. 그래서 난리를 칩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뭐 중국이 러시아하고 밀착 경제를 한다. 그래서 중국을 경제 제재를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밀착 경제를 하게 되면은 그게 전 세계가 경제 제재를 중국한테 한다고 해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아직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았느냐. 시험대에 올라있다. 그렇습니다. 워낙 거대한 국가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외국하고 뭐 유럽하고 이런 나라들하고 경제를 하려고 해도 전부 다 이탈하고 경제 제재에 동참을 하게 되니까 불가피하게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 경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국제 질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정상적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국제 질서, 국제 경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지금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 세계 나라들이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 공멸 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가스 요금을 또 올린다. 전기 요금을 또 올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스공사라든가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몇 조 단위로 지금의 지금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100% 처분을 해가지고 빚이 있는 것을 보전하겠다. 지금에는 솔직히 말이지 가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스 공사라든가 한전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100% 직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직영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익이 거의 없이 국민한테 그냥 봉사한다는 자세로 가스공사, 한전공사를 전부 다 인수를 해가지고 100% 국가에서 직영을 해서 마진이 없이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고 공급을 한다. 그런 식으로 직영을 해야 됩니다. 100%. 이거 뭐 가스공사, 전기공사에서 이것도 영업성을 따지잖아요. 전혀 영업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가스 요금, 전기 요금도 뭐 몇 번 올랐지만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에너지난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지금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물가가 몇 프로 떨어졌다, 몇 프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이 올 스톱 하겠다. 그거는 근시안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원시적으로 원시안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것 같으면은 절대로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까운 근시안적, 그러니까 가깝게 내다본 전망이고 멀리 내다보는 전망, 그걸 갖다가 근시안적 원시안적 전망이라고 그래요. 그 반대 개념이 근시안적 전망입니다. 짧은 기간을 내다보고 전망하는 걸 근시안적 전망,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을 원시안적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원시안적 경제 전망을 보면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불보듯 뻔하다 하는 걸 갖다가 사자성어로 명약관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상이변이 돼가지고 농산물이 생산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농산물이 생산 안 되면은 전 세계에서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나요? 없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품귀 현상이 생기니까 물가가 앙등하면은 거기에 또 비례해서 또 금리를 인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은 전 세계가 공멸한다. 그 얘기를 내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환경 파괴가 불러오는 것은 전 세계가 공멸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쟁도 힘이 있을 때 전쟁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전쟁 무기를 개발하면서 그 시뮬레이션으로만 그 테스트, 그러니까 실험을 했지만은 요즘에는 그 실전에서도 실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잖아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나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제 인터넷망을 이제 개발해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마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첨단 그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미래에는 무인 그 전쟁 무기들로 그 별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 스타워즈라는 그 전쟁 공상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봤습니다. 그게 실제로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 요즘에 이제 대기 보면은 무인 드론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에서 전과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거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도 그 정보 최첨단
최첨단 정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정확한 위치, GPX 위성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정보 기술이 유기적으로 이용되면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발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위치에서 이제 싸우게 한다. 그런 것도 하나의 최첨단 정보를 이용한 그 첩보 기술입니다. 그게 어느 나라가 더 월등히 압도적으로 강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질서는 잡히느냐 마느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강하면은 세계 질서는 잡힙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량난도 해결이 어렵고 물가도 안정되기가 어렵고 금리 인상을 올스톱하기도 어렵고 어중중한 상태입니다. 그걸 사면초가 딜레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국제관계가. 그래서 이제 뭐 참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고 하는데 가스요금이 지난번 몇 번 오르는데 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물가가 몇 프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멀리 내다보는 전망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보다 극심한 인플레이 현상이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생산이 안 되는데 식품 물가가 떨어질 수가 있나요? 안 떨어집니다. 아니, 뭐 식품이 많이 생산이 돼 가지고 여기 가도 식품이 천지고 저기 가도 많고 여기도 많고 하면은 똥값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생산이 안 돼 가지고 품귀 현상이 되면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텔레비 나왔잖아요. 설탕값도 생산이 안 돼 가지고 17% 올라간다. 설탕값이 올라가면은 또 거기에 연동되는 그 상품이 또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연동된다는 건 고리로 연결된 그 상품들입니다. 그게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은 환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이를 쓰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학자다 보니까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환품이에요. 설탕에 연동되어 있는 환품은 다 올라간다. 고리가 연결된 상품이다 하는 걸 갖다가 환품이다. 그래서 고리한 물품품, 환품이다. 환물품이에요. 그래서 설탕하고 연결된 환물품들은 거기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빵이 있나요? 없잖아요. 달콤하게 만드는 건 대부분 설탕이 많이 들어가. 무슨 요리를 만든다, 무슨 과자를 만든다 할 때 설탕이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환물품입니다. 그런 상품들은 계속 따라올라요.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탕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